2005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품을 시작하고 한국일보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대산 문학상, 김유정 문학상은 물론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 수많은 수상 이력을 갖고 있는 소설가 황저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매혹을 불러일으키며 좋은 소설의 새로운 기준이 된 황저은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 야만적인 앨리스 씨 출간이 10년이 훌쩍 넘어 개정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10년 전 작품이니만큼 이토록 저명한 작가가 본격적으로 다양한 작품을 내놓기 전 추후 어떤 방향으로 이 작가의 걸음이 향할지 추측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작품인데요. 소설 속 주인공 앨리시어가 화자의 역할을 하며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미있는 구성이 눈에 띕니다. 또 어딘가 날 것처럼 보이는 문장들은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단번에 조성해내죠. 감투를 쓸 거다. 필요하지, 필요해. 왜 필요하냐면 그냥 코가 빨간색일 뿐인 사슴의 말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루돌프여야지. 한자리 하는 루돌프. 다들 그래야 들어줄걸. 이런 문장들은 물론 소설 속에는 욕설 등 다양한 날것이 존재하는데요. 작가는 개정판을 내면서 대신할 다른 말을 고민했으나 그대로 두었다. 앨리시어 형제에게 한 줌이라도 야만이 있다면 그건 나를 포함한 어른들의 야만에서 왔을 테니 라고 밝히며 이런 소설 속의 형태를 고스란히 이어갔습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주인공인 화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작금의 독자들이 놓인 위치 혹은 세상이 어떠한지 질문을 던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우리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그것이 부서져 간다는 실감 속에서 그 세계와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 책은 우리가 앞으로 세계와의 유대 속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묻는 철학가의 질문처럼 느껴질 거예요. 도서명 야만적인 앨리스 씨, 저자 황정은, 출판사 문학동네. 대종교의 기본 경전인 천부경. 박태호 작가는 문학작품으로 다루기 어려운 소재인 천부경에서 모티브를 얻어 소설을 창작했다. 천부경은 기원이 오리무중이지만 31개의 숫자와 50개의 문자로 우주현상의 시작과 끝,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고 있다. 천부경은 누구의 지식일까? 인류의 지식이 아니라 더 진화된 다른 지성의 지식일 거란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책 속 작가 노트 중에서 인류의 과학 문명이 황혼기에 접어든 21세기까지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천부경의 우주론. 책은 천부경의 기원을 풀기 위해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방문해서 호모사피엔스의 탄생에 개입하고 그 쉼표로 천부경을 남겼다고 전한다. 천부경의 특이한 기원의 미스터리가 두꺼운 시간의 벽을 넘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책 속 작가 노트 중에서 천부경을 중심 사상으로 그 기원을 추적하고 탐구에 들어간 이색적인 이야기. 그 안에서 인간이 만든 문명의 이기와 미래 세계에 대한 경고. 천부경이란 시간의 창을 통해 가늠해 본 호모사피엔스의 기원과 종말. 도서명 시간의 창. 저자 박태호. 출판사 문해바다. 제1회 북한 인권문학상을 수상한 김미수 작가의 연작소설집. 탈북민 3만 5천 명 시대. 대다수의 소설가들이 쓰지 않는 탈북자에 관한 이야기. 외부인인 누군가가 북한 사회를 제대로 그려내야 하지 않을까? 작가의 말 중에서 작가는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펼쳐냈다. 압록강 탐사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 사이에 뛰어든 탈북 여인. 한국인은 탈북민을 도울 것인가? 음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 탈북자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주는 일을 맡게 된 천의 이야기. 그는 탈북 여성인
정화를 소개받게 되고 관계가 깊어진다. 어느 날 정화는 자신의 휴대폰을 놔두고 천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천은 백두산 탐사 여행 중 두만강 부근에서 비탈에서 발을 헛디뎌 북한 지역으로 굴러떨어진다. 그때 정화에게 전화가 오고 간신히 한마디를 알아듣는다. 믿을 수 없는 사람? 천은 북한군에게 발각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지만 겨우 살아남아 더 깊숙이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주인공이 북한에서 겪는 사건과 그 속에서 펼쳐지는 북한 주민과 북한 사회의 모습. 탈북민들의 지금 여기 이야기. 도서명 믿을 수 없는 사람. 저자 김미수. 출판사 문예바다. 소설가 박하식 씨가 출간한 12번째 소설집. 작가는 소설집 속 11편의 단편을 통해 남북 분단의 모습을 한탄한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다. 잠자리 그물 같은 철책을 쳐놓고 형제가 무슨 원수로 한 100년을 서로 죽이려고 총을 들고 허수아비처럼 서 있다.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며 작가는 3년 동안 쓴 글을 모아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 권의 책을 묶었다. 역사의 죄인은 누구인가? 어느 나라인가? 이 원인을 밝히기 전에는 우리 통일의 정답은 없다. 그 해답을 찾기 전에는 이 땅의 모든 정의는 다 허구이며 비정상일 뿐이다. 분단의 땅에는 정의가 없다. 진리가 존립할 수 없다. 정치가, 역사가, 문화가, 학문이, 교육이, 법이 다 그렇다. 아무리 떠들어도 종속된 노예의 것들일 뿐 정의와 독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단된 땅에서 희망의 꽃은 피지 않는다. 만나는 것도 잠시. 우리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분단의 현실 앞에서, 기약 없는 만남과 이별 앞에서 그리운 정의의 임을 한없이 기다리며 울며 사는 민족이다. 통일의 길은 남아있다. 그 통일의 길은 핵에는 핵, 눈에는 눈이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한쪽이 지면 된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통일의 길은 형제가 서로 지면 된다. 손을 잡는 용서와 화해뿐이다. 가는 길이 다르면 함께 걸을 수 없다. 남북이 남은 또 남남으로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진 우리나라. 작가는 책을 통해 조국의 통일을, 영혼 없이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을 보며 가슴 아프게 운다. 우리나라를 한탄하고 통일의 망각을 일깨워주는 소설집. 도서명 분단의 땅에 꽃은 안 핀다. 저자 박하식. 출판사 문예바다. 한적한 마을, 여느 때처럼 고요하던 밤. 가게에 홀로 남아 일하던 메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불은 켜져 있고 가게 문은 열려 있고 없어진 것은 메리뿐. 동네 피자 가게에서 누군가 납치됐대. 이름은 안 나왔어. 메리가 분명히 그날 밤 빈스 피자에 경찰들이 있는 걸 봤어. 메리 델리아, 메리 페리시, 메리 토렐리. 그 여자애 목 졸려 죽을 뻔했대. 아직 중태라던데.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은 저마다 메리에 관해 떠들고 소문은 또 다른 소문을, 공포를,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지 말고, 언론사 사람들도 상대 말고, 인터넷에도 흘리면 안 돼. 이름이 밝혀지면 평생 그 오명이 따라다니게 돼. 그날 밤 메리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언론사 LA타임스, 최고의 그래픽 노블상, 앙굴렘 국제만화축제, 새로운 발견상, 애니메이션 시리즈 제작 확정.
질식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의 시선에 비친 세상. 맨부커상 최초 그래픽 노블 후보작, 사브리나 작가 닉 드르나소의 충격적인 데뷔작, 도서명 베벌리, 저자 닉 드르나소, 출판사 아르테. 14년 동안 30만 관람객과 호흡한 대한민국 1호 전시해설가가 안내하는 짜릿한 미술사 여행. 인상파부터 현대미술까지 최단거리 미술사 여행. 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미술전시해설가 김찬용입니다. 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이 출간되었는데요. 어떤 책이냐? 쉬운 책입니다. 현대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미술사가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이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4개의 레벨이 나올 겁니다. 나는 미알못인가, 애호가인가, 깊은 애호가인가, 전문가인가 라는 이 4개의 레벨로 나눠질 건데요. 혹시라도 미알못이나 애호가 레벨 나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죠. 그냥 애호가로서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미술사 하면은 600페이지 이상의 책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걸로 시작하긴 난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최소한으로 만들어진 책이 이 아트 내비게이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아는 만큼 보인다 보다는 좋아하는 만큼 보인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되게 막연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데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러분 혹시 방탄소년단 좋아하시나요? 방탄소년단이 좋다면 점점 아미가 되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들을 탄생시킨 방시혁 프로듀서에 대해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커지면 다른 아이돌에 대해 관심도 갖고 가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넓게는 아예 음악까지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죠. 다만 시작을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음악의 역사에서 만약 시작을 해버리시면 베토벤 만나기도 전에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좀 익숙하고 재미있는 미술 위주로 뽑아서 가볍고 즐겁게 준비되어 있고요. 꼭 위대하게 볼 필요 없음을 전 사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대단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모나리자를 대단하게 볼 필요는 없다. 변기가 작품이 되었다.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나름 매력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건 어떨까요? 결국 미술이라는 건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 기존의 미술사의 이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미술은 제일 즐거워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쓴 거니까요. 부담 없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딱 3분께 원고를 미리 보여드리고 추천을 좀 부탁드렸는데 다들 감사하게도 호평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은 추천사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홍경환 미술비평가님께서 지루할 틈을 허락하지 않은 채 독자들을 인문학적 소양의 지름길로 인도한다 라고 또 소개를 해주셨고요. 늘 미술관에 찾아와 주시는 애호가 신세경 배우님께서 오롯이 나만의 방식으로 미술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던 목소리를 책에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 라고 얘기를 또 해주셨고요. 저와 함께 지역에 있는 미술관을 발굴하고 있는 신하영 아나운서님께서는 조금 서투르고 뒤죽박죽이어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볼 수 있는 것, 바로 그래서 미술은 재미있다고 김찬용은 말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나도 미술관 가서 지인들한테 최소한의 좀 아는 척도 하고 재미있게 미술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딱 어울리는 책이 아닐까. 미술에 다가서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며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명 김찬용의 아트 내비게이션. 저자 김찬용. 출판사 아르테. 공학이 필요한 시간. 저자 인터뷰. 이 책을 기획한 계기는 이번에 낸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야 할 고전, 공학 고전을 이제 골라서 낸 거니까. 특히 냉동인간 같은 거 정말 얼마나 옛날 책이지만 얼마나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미래에 그런 책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패러다임에 들어가는 많은 기술들을 한눈에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평집을 통해서 거기 책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다른 필자분들 서평 중에서 어떤 책이 기억에 남으세요? 나는 2030년 내 책이 안 팔리겠더라고. 제일 마지막에. 너무 해설을 잘해놓은 거야. 백승준 차장이. 그러면 누가 사봐. 이거만 읽어보면 끝인데. 다 나와 있어. 책 내용. 내 책을 너무 소상히 잘 소개해가지고
이 책 본 사람 내 책 안 사볼까 걱정일 정도로 소상인 소비에서 참 대단한 글쟁이다. 그렇게. 여기서 제일 정확하게 제자가 누군지 알아? 윤쌤이야. 윤쌤이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 자기 스승 책을 자기가 서평을 썼으니까. 26권 서평 쓰신 책 중에 큰 영향을 받은 책을 꼽으신다면? 역시 게데레시 바우다. 그 책을 회사 다니다가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28년째 글쟁이가 되게 한 그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저자 돌발 퀴즈. 서평도서 45권 중에서 가장 첨단을 달리는 책은? 여기서 최첨단이 모다템. 과학부 출신 얘기해봐. 머리 아프게 안 하고 얘기해줄게. 그 이자 빠져보는 거. 아, 창조 엔지니어. 그 빠진 게 제일 중요해. 이 급진적 풍요. 요게 엄청난 이거 미래 얘기야. 이걸 내가 해제로 썼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최첨단이 메이커즈에 나오는 4차원 인쇄. 이 두 개가 최고의 미래예요. 이런 걸 우리 젊은 애들이 좀 봐야 하는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글쎄요, 50번째 책을 내면서 친구들은 그래요. 네가 우리나라 종이 많이 없었다고. 책보다 칼럼을 많이 쓴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공학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나노 기술이나 인공지능, 로봇 이런 책을 많이 썼습니다. 젊은 애들이 외국에서 새로 나온 신흥 기술, 첨단 기술을 좀 공부해가지고 각자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려면 이 책을 보셔야 한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한 책 이것도 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미래가 들어가는 그 테마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미래를 알지. 아, 이게 공학 기술이구나. 인류 문명, 인류 미래에 대한 책이다.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성들이 젊은 공학도들에게 권하는 공학기술 필독서 45권. 우리 시대 공학의 중심을 읽다. 도서명 공학이 필요한 시간. 저자 이인식 외식구인. 출판사 다산사이언스. 작가님이 소개해주는 재미있는 책 이야기. 작가님 보러 가기. 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고요. 한국에서 수술실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다가 미국에 왔고 미국 간호사로 일한 지는 10년 차가 조금 넘었어요. 현재는 심장 기능을 살피는 텔레메트리 유닛에서 내외과 환자분들을 돌보는 bedside nurse로 병원 근무를 하고 있고요. 미국 간호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습 지도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이유들 있죠. 좋은 복지, 혜택이라던가 근로 환경, 높은 연봉,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많다는 것. 미국 간호사를 꿈꾸고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이유로 저도 이 길을 선택했고 걷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는 게 저의 공식적인 답변이고요. 저의 개인적인 몇몇 이유들은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책의 에피소드로 담아놓았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되는 것들.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당연히 간호사 면허증이 필요하겠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성공적인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 특급 조언인데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성공적인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물,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오픈 마인드입니다. 개방형 마음가짐인데요. 나에게 의미하는 행복, 내 인생의 목표, 그래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옵션들 모두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반 친구나 옆집 언니에게 중요한 것이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또 오픈마인드가 없으면 기회를 기회로 여기지 못하게 되거나 행복할 수 있는 순간에 행복하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는 변수가 많죠.
변화나 계획의 경로 이탈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간다던가 또 내가 생각하던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는 인생 경험을 갖는 것 혹은 다양한 상황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별명이 글쎄 무려 에피소드 자판기예요. 정말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의 경험들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저에게 가서 영어 할 줄 아는 간호사 데려오라고 소리치던 미국인 환자분, 지금까지 딱 2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처음엔 속으로 울었죠. 알았어, 가서 다른 간호사 데려올게 하고 실제로 미국인 간호사 동료에게 SOS를 구한 적도 있어요. 경력이 쌓이고 또 제 마음도 단단해지고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이라던가 불합리한 요구에 미국식으로 대처하는 마인드셋을 배우고 난 이후에 만나게 된 2번째 환자분께는 오늘 이 병원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간호사가 바로 나랍니다 하고 대답한 적이 있어요. 자신감은 반드시 필요해요. 처음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부정적인 안 좋은 경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동기부여도 이렇게 강력한 게 없더라고요. 미국 간호사를 꿈꾸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바로 하세요입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꿈만 꾸지 말고 계획만 세우지 말고 바로 하세요. 살아내지 않으면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참 드라마틱하고 또 극단적이지 않나요? 뭐 아니면 도, 되거나 안 되거나 결국 하거나 하지 않거나 그래서 가지 않은 길을 평생 동경하면서 후회만 안고 살거나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전하거나 뭐 이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내리는 그 어떤 결정이든 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도전할 때 생각보다 그 결과가 죽보다는 조금 질더라도 진밥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께 미국 간호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제가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불변의 진리 하나는 우리 모두는 각자 원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책을 통해서 미국 간호사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고요. 제가 소소하게 끓여가는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 미국 간호사 준비물을 올려놨습니다. 미국 간호사 포널스 채널로 검색하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도서명 국제간호사 길라잡이 저자 김미연 출판사 포널스 출판사 Hi, I'm Mitch Resnick, Professor of Learning Research here at the MIT Media Lab, and I'm really excited that my book Lifelong Kindergarten is now available in Korea. I think we can all agree that the world is now changing more rapidly than ever before. As today's children grow up, they'll face a never-ending stream of unknown and uncertain and unpredictable situations. Their success and their happiness will be based on their ability to think and act creatively. So how can you help the children in your life grow up as creative thinkers? That's what my book Lifelong Kindergarten is all about. The book describes technologies, activities, and strategies for engaging children in creative learning experiences. So if you're a parent trying to figure out what type of toys to buy for your children, or a teacher trying to decide on what type of technologies to use in your classroom, or just someone who's interested in children learning creativity and technology, I hope you'll check out Lifelong Kindergarten. MIT 미디어랩이 밝혀낸 창의적 학습의 비밀. 도서명 미첼 레스닉의 평생 유치원. 저자 미첼 레스닉.
출판사 다산사이언스. 대중 앞에 나타난 한 노인. 고령임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깊게 파인 얼굴 주름들. 젊은 시절 타이피스트이자 비서로 활동했던 독일인 브루닐데 폼젤. 나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보좌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70여 년이 지나 106세 노인이 된 나치 부역자의 입에 쏠린 시선들. 나치 독일의 패배 이후 이어온 침묵을 깨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담담한 태도의 폼젤은 말한다. 난 나치의 만행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단지 시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갔을 뿐 사죄할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정치에 무관심했어요.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했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나치 정권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회한 섞인 그의 증언을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브루닐데 폼젤은 과연 역사의 가해자인가? 시대의 피해자인가? 도서명 어느 독일인의 삶. 괴벨스 비서의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저자 브루닐데 폼젤. 출판사 열린 책들.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 신작 소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을 살아내고 있는 그녀들의 땀과 눈물, 용기와 연대의 목소리. 결혼, 이혼, 비혼, 해고, 무엇도 우리의 엔딩은 아니기에 내 인생과 내 이름을 찾아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할 것이다. 특별하지 않고 별일도 아닌 여성들의 삶이 더 많이 드러나고 기록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82년생) 김지영. 이후 2년. 조남주 첫 소설집. 도서명 그녀 이름은. 저자 조남주. 출판사 다산책방. 그래, 여기 정도면 될 것 같았다. 높은 곳 특유의 확 트인 시야와 새벽 시간대의 투명한 바람이 참 시원했다. 생의 마지막을 꾸밀 배경으로 나쁘지 않았다. 바람마저 등을 떠밀며 힘을 보탰다. 다들 나를 돕고 싶은 모양이었다. 고맙게도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고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마지막 한 걸음이 여의치 않구나. 아, 정말이지 지겨운 인생이었다. 그랬다. 그런데도 아직 미련이 남은 걸까? 갑자기 시선이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다. 얼핏 난간 구석의 낙서가 눈에 들어왔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1, 2, 3. 뭐야, 이런 곳에 여행사 광고가? 그런데 그 밑에 목록이 특이했다. 첫 번째, 생각연구소. 전화 035-565-4659. 주소 서울시 생각구 연구동 1130-4번지. 두 번째, 감정수련원. 전화 025-500-4549. 주소 서울시 감정구 수련동 220-800번지. 세 번째, 행동체육관. 전화 059-551-3279. 주소 서울시 행동구 체육동 594-6100번지. 여행지가 아니네? 각각의 주소를 들여다보았다.
셋 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다. 도서명 내 마음 새로 태어나고 싶다면. 저자 홍순범. 출판사 그랑아리. 가끔 이런 생각하진 않나요? 나만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남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쫓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초조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를 가뿐하게 해줄 생각의 도구, 경제학적 사고. 경제학적 사고란 여러 데이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복잡성의 사유이자 사고방식의 전환을 말한다. 왜 경제학적 사고가 중요한 걸까? 우리는 혼잡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방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야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 초조함을 느끼는 시대, 우리는 생존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당신의 인지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로저니. 도서명 당신의 지적 초조함을 이해합니다. 저자 로저니. 출판사 그랑아리. 나의 이야기 극장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의 이야기 극장은 다른 연극하고 많이 달라요. 관객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연극이 됩니다. 짧은 얘기도 되고, 조금 길어도 되고, 지금의 기분도 괜찮고, 어제 일도 괜찮고. 배우와 연주자가 귀 기울여 듣고 연극으로, 음악으로 표현해냅니다. 나의 이야기 극장은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만들어져 갑니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네가 고맙다. 많이 밟힌 여정, 한 번도 주목받지 못한 시선, 너를 만남으로 나를 새롭게 만난다. 인생이 추울 때 너를 만나 나를 꽃으로 대해준 네가 고맙다. 만남 1, 하금주. 도서명 우리는 모두 이야기에서 태어났다. 저자 조살라스. 출판사 그랑아리. 더운 열병에 어떤 꿈으로도 잠들 수 없어. 늦도록 뒤척이던 밤이면 자리에 누워 가슴에 전하지 못할 편지를 올려놓고 있기도 했다. 여기 너에게 닿길 바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먹먹한 심장박동을 내게 전해주기라도 하려는 것처럼 먹먹하다, 붙이지 못한 편지, 김버금 에세이, 당신의 사전, 쓸쓸함, 외로움, 불안함, 모른 채 흘려보냈던 내 마음에 대한 이야기. 도서명 당신의 사전. 저자 김버금. 출판사 수호서재.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숨막혀 본 적 있니? 우리 집안 사람들은 모두 챔피언이야. 어때? 어마어마하지? 난 좀 달라. 그래도 괜찮아. 모든 게 즐겁거든. 근데 아빠는 나 때문에 미치겠대. 우리 집안에 어떻게 너 같은 애가 태어났냐고. 조상님께 용서를 빌어야겠대. 너 같은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래.
정말 그럴까? 난 우리 집안의 자랑이 되고 싶은데. 최고가 되어야 해. 남자답게 굴어. 답답한 소리에 맞서는 나만의 방식. (2018년)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 오레알 12번째 그림책. 도서명 진정한 챔피언. 저자 파얌 에브라임이. 그림 레자 달반드. 출판사 모레알 키다리. 본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수어, 음성 지원을 받아 제작, 재구성한 것입니다.